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조금씩 반등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도 1%가 넘는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벌써 615선에 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1836포인트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좀 최근 들어서 변동폭도 크지 않고 예전에 비해 3월 달에 비해서 좀 커지지 않고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800억 이상의 순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2020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누적 순매도 규모가 벌써 17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 5일 이후 외국인 매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로 25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만 하더라도 13조 6천억 원, 7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셀코리아다, 이제 우리나라를 팔고 떠난다 이렇게 성급하게 예측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셀코리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한 외국인들의 일시적 자금 이탈이다. 그리고 거의 다 중동계 자금 아니면 그 유럽계 자금, 단기 성향이 강한 그런 자금일 것이다. 자, 이렇게 추측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사태라든가 또 그죠? 뭐 안전자산 수요 증가, 유가 급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그거보다 중요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3월 초 오펙 회의가 결렬이 된 그죠? 결렬이 된 이후로부터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유가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펙 회의가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시 정도에 열리는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의 어떠한 그 감산 합의 아니면 불발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 오펙 회의 오늘 밤 11시에 열리는 오펙 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감산의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가가 그렇죠 강하게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자, 이런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본다면 시장의 무게가 어느 정도 시장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개인들의 어떠한 투자 전략, 해법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사태의 진정, 그죠? 뭐 치료제, 확진자 감소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유가의 방향성이다. 이 감산에 합의를 하느냐. 물론 감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 한 달 전에 유가가 반토막 난 그런 시점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외국인들도 더 이상 이 중동계 자금도 마찬가지고요. 중동계 자금은 지금 현재 그 국부펀드 자금이 이탈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뭐 25일 넘게 지금 연속 순매도를 한다고 얘기하고 올해 들어서만 17조 원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유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자, 외국인들이 일단 셀코리아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 매도를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자,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언급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식 활동 계좌 수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 그랬죠. 그죠? 공영 예탁금도 사상 최대. 자, 미국 주식, 외국 주식만 10조를 넘게 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ETF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개인들이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그래. 내가 팔아도 시장에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판다. 이런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매도했던 그런 시점이 아마 2003년부터 7년도 그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매도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분 즉 뭐 우리나라 지분을 줄인다라고 한다는 게 보통 이제 삼성전자를 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시기였었어요. 아, 삼성전자가 주식을 받아준다는데 우리가 안 팔 이유가 없지. 이런 관점으로 외국인들은 한 4년 가깝게 우리나라 지분을 줄였죠. 즉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를 했고 그거를 자사주로 매입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동학개미운동이라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부동산을 팔고 예금, 적금을 해약하고 숨겨둔 자금을 가지고 심지어는 젊은 층에서 용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모아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산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들리잖아요. 옳다구나 잘됐다.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개인들에게 그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17조 원이 넘게 팔았다라고 그래서 셀코리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총의 약 37% 정도, 그죠? 약 40% 가깝게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430조 원을 외국인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자, 430조 중에서 17조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약 4%가 좀 안 되는 비중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면 그들도 아플 거예요. 삼성전자 비중이 많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한 4% 정도를 팔았다고 해서 이거를 대한민국을 빠져나간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너무 억측이 아닌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보유하고 지분을 늘리고 있는 그런 미국계 자금들은 아직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다란 그런 어떤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그 4%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4% 정도 시가총액을 팔았기 때문에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금융위기 때는 약 7% 정도 줄였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래서 약 3% 정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때 단순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팔 수 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430조 중에서 17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셀코리아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개인이 많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유가의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유가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WTI예요. 선물 기준인데요. 실질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최근 3월 6일 날이죠. 3월 6일이면 이때입니다. 그죠? 오페크 회담이 결렬이 됐었어요. 그죠? 지금 뭐 치킨 게임을 한다 그래서 이 감산을 하라고 계속 유지를 또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사우디나 러시아가. 그래서 결렬이 되면서 3월 7일 날 유가가 24%가 급락을 합니다. 그죠? 자, 이때 외국인들의 동향을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이쪽에 보시고 계시는 게 이제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동향인데 뭐 계속 파란불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내려볼게요. 그럼 3월 6일 이후로 외국인들 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이제 3월 달부터만 볼게요. 3월 5일 날 3월 5일 1,400억, 6일 날 5천억으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3월 9일 날 1조 3천억. 이때가 사실 외국인 매도가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온 시점이에요. 1조 3천억. 그때가 바로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요때. 3월 9일 날 24%로 유가가 급락을 합니다. 하루에. 이때 외국인 매물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하는데요. 외국인 매도도 계속 1조 3천억 이후에 9천억, 또 8천억, 또 1조 1천억, 또 1조. 계속해서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커집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쭉 올려보시면 4월달 들어서면서 뭐 5천억, 6천억, 2천억 이렇게 팔다가 최근
4월 6일부터 해서 6일, 7일, 현재까지 해서 1000억대로 내려앉았어요. 우리 장중에 오늘도 오전장, 어제도 오전장에 잠깐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최근 들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다가 순매수 기조로 전환이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유가가 강하게 이틀 반등을 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4월 6일부터 2천억 미만으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완화가 됐는데, 그때가 바로 요 시점이죠. 4월 6일 날 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큰 폭 반등, 4월 3일 큰 폭 반등 이후로부터 외국인 매도가 확 줄었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패턴은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지금 유가가 6%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오늘 밤에 열릴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입니다. 감산에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합의를 못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죠?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상황이 실질적으로 러시아든 사우디든 또 미국이든 간에 자기네들이 이제 증산을 하기로 하죠. 그 감산 합의에 실패를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 미국 셰일 업체들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생각보다 유가가 너무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도 놀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감산이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미국은 만약에 감산 합의가 안 되고 실패하면은 관세를 매긴다라고 또 협박까지 합니다만,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흐름 속에서 감산의 합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이렇게 오른 이유도 오펙에서 석유 기름 감산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전제로 오늘 좀 올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결렬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다시 한번 20달러, 그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율 기준으로 2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 매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나올 수 있는 그 오펙 회의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언제 전환을 하느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이제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거죠. 그렇죠? 유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반토막 난 이 유가가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회복이 되면서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중동계 자금이라든가, 또 유럽계 자금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게 되면 뭘 사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판 순매도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를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은 이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보다, 그렇죠,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들, 오늘도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조선이라든가, 또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건설도 많이 오르고. 건설은 유가 상승에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또 기아차 많이 올랐고, 또 항공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장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네, 거기 나와 있죠. 순매수 상위 종목분들. 자, 그리고 유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유가와 중동계 자금 누적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유가의 흐름과 중동계 자금, 외국인 자금의 순매수가 이제 일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유가의 급락이, 외국인들의 중동계 매도, 누적 순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유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유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중동계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드 자금 이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짜야 되느냐?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유가예요. 그죠? 감산에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죠.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순매수를 중심으로 뭐예요? 그렇죠. 가장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뜰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게 되면 지수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나 특히 코스닥은 하락, 급락 이전 수준까지 다 올랐어요. 그래서 반등폭, 지금 반등폭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추가 조정폭은 그다지 깊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 저점까지는 웬만하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뚜렷하게 만약에 감산의 합의 실패했다거나 확진 환자 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전저점 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이로 본다면 전저점까지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당장은 업종 대표주들이 그렇죠. 낙폭이 심한 업종 대표주들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즉 최근 들어서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 SDI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팔았던 그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오히려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 뭐 또 뭐 석유화학주, 기계, 조선보다 약했어요. 반등이.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 틈을 타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그렇죠.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바이오주를 핸들링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전략, 기존의 중장기 패턴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반도체, 5G, 전기차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최근 저희 그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이오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바이오 포트폴리오가 지금 VIP 회원들 기준으로 한 5종목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한 종목 말씀드릴 수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죠? 일부 매도를 했고요. 어제 뭐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바이오톡스텍인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 좀 장중에 좀 밀렸었죠. 그래서 오늘 반대급부로 4% 정도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에 그죠? 일부 매도를 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오가 그나마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는 그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는데요.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제넥신,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재료를 갖고 있었죠.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티닙 기술료를 받는다라는 거죠. 얀센의 기술 수출한 이후로 그다음에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430억을 받게 돼요. 이런 재료를 갖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함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보죠. 자, 유한양행 볼게요. 유한양행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막 변동성은 큽니다만 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마일스톤을 받는 그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넥신도 지금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아스코 그죠? 미국 임상암학회 아스코에서 키트루다 병용치료 임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과 최근에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 9%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알테오젠도 마일스톤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는요. 뭐 셀트리온 관련주라든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이슈를 머금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이 있습니다. 제가 뭐 똑똑한 똘똘한 바이오주 중소형 바이오 벤처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뭐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핸들링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은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희 회원들 주력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종목을 66,000원대에 저희들이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지난 3월 31일 날. 사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는 중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뭐 회원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회원 종목이 또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오톡스텍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사례 종목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거래량 바닥이 나와서, 이날이 거래량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 매도를 좀 한다, 일부. 그래서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이오톡스텍도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대량 거래가 나왔죠. 뭐 상장되어 있는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어제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과열이에요. 자, 이게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라든가 또 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뭐 여러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사례 종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바이오톡스텍처럼 자본금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을 이렇게 수만 명이 또 보는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형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시세가 많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는 편인데요. 자, 어찌 됐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회원, 체험 VIP 회원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한 종목, 또 캐스팅한 종목이 한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종목.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유튜브 방송에서는 공개를 못 합니다, 여러분.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조만간 이제 추천을 본격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자, 유가의 흐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렇죠. 유가가 상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열릴 오펙 회담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거 이제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감산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점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시는 데 좀 많이 참고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이제 그 국가별 공급, 그죠? 수요 이런 부분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고 오늘은 글쎄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이오 종목 한 종목이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자본금이 작은 종목인데요. 회원들한테는 이미 좀 공개가 됐는데 지금 회원이 아니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욕심을 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 체험 VIP에 가입을 하시면 그 종목 한 종목 공개를 회원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제가 원래 이 VIP 회원 체험을 3개월 동안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3개월에 100만 원인데요. 한 달만 체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회원들이 받는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받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회원으로 전환하실 때 이 금액은 우리가 계약금으로 잡아들여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시면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셔도 되고요.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투자 금액, 그다음 현재 보유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 교통 정리를 해드리고 종목 추천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갖고 좀 욕심을 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이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